안녕하세요, 너굴입니다. 자, 오늘은 속도계 리뷰를 하나, 소개 같은 건가? 어쨌든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IGS에서 나온 800 버전입니다. IGS 기존의 630을 저도 공짜로 받아서, 하나를 공짜로 받아서 사용을 했고, 이 제품도 제품만 하나 공짜로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게 가격이 아마 예판이 끝나고 나면 한 49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싼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꽤 길 거예요. 왜 기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혹시나 구매를 하신다면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 된다면 그냥 스펙만 읊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사용을 꽤 해봤거든요. 꽤 해봤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서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사려고 궁금해 하시는 분께는 괜찮은 영상이 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건가 알아보시는 분께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영상일 수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GS는, 이 IGS라는 회사는 뭔 회사인가? 제가 알기로 중국 회사로 알고 있고요. 기존의 IGS 630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630부터 저도 관심 있게 사용을 해왔고, 제 스트라바 로고 같은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센터에서 훈련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라이딩을 할 때 이 IGS 630을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빠릿빠릿해서. 자, 저는 첫 번째, 터치를 마냥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는 터치가 되기는 해요. 근데 또 장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터치가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요. 물론 터치의 장점은 있죠. 여러 번 눌러야 될 걸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터치가 되는 게 굉장히 페이지도 막 안 넘어갈 때도 있고 막 짜증나. 진짜 막 눌렀는데도 안 눌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휴대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IGS 630은 물리 버튼이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빠릿빠릿하고 굉장히 잘 돼요. 심지어 제가 써본 속도계 중에 꽤 괜찮은 반응 속도나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630을 메인으로 썼기 때문에 이 제품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돈 주고 사기엔 저도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수소문 해가지고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로 가서 사시면은 저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거를 제공해 주신 수입하는 그 분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니까, 혹시나 이왕 사실 거면, 이 영상을 보고 사실 거면 요 링크에서 보시고 사세요. 물론 할인이나 이런 건 없지만 뭐 서로 도움해서 사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그런 속도계다. 자, 그래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IGS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도 가장 메인으로 쓰고 있는 속도계가 바로 이 IGS 속도계라는 거를 먼저 깔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굉장히 나름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외형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리뷰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형 디자인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화면이 꽤 큽니다. 가민 1030이나 1040보다는 조금 작고요. 830이나 840보다는 확실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나왔던 속도계들은 이 베젤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베젤이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정도의 괜찮은 베젤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은 그렇고, 그리고 뭐 여기 이쪽에 안 보이지만 조도 센서 같은 것들 당연히 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제가 칭찬할 첫 번째 포인트. 자, 이 마운트가 이게 무슨 알루미늄 같은 걸로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가민을 쓸 때 요게 부러진 적이 있어요. 요게.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러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민은 제가 알기로 최신형 같은 경우는 교체할 수 있게, 브라이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아예 교체는 안 되지만 교체 외에 안 부러지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칭찬할 부분이다. 자, 그리고 터치가 됩니다. 터치도 꽤 잘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면은 터치가 꽤 잘 되죠. 물론 휴대폰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터치가 이 정도면은
크게 불편함 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서 뭐 회복 상태, 다시 홈 가고. 자, 근데 방금도 보시면은 터치가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처럼 완전 100% 손에 딱딱 붙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눌렀는데 안 갔죠. 그런데 속도계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보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터치가 굉장히 잘 되는 거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진짜 이 속도계를 제가 진짜 칭찬하는 포인트는 터치가 되는데도 물리 버튼이 그대로 다 있어요. 자, 이게 라이딩 스타트하고 뭐 이런 버튼, 이렇게 뭐 저장하고 이런 것들, 요 버튼. 자, 그리고 요 페이지 넘기는 버튼 위아래 다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하나만 있죠? 얘는 위아래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버튼, 랩 버튼, 요 전원 버튼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뭐가 되냐? 요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터치 스크린을 잠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터치 안 돼요. 내가 터치가 진짜 짜증난다. 터치 왜 이렇게 답답해? 나는 싫어. 이렇게 하면 이거를 터치를 잠궈놓고 쓸 수 있어요. 그럼 터치 안 돼요. 좋죠? 네,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면 터치를 이렇게 풀어. 아, 이거 터치 잠그는 거 푸는 것도 이제 터치가 안 되니까 이걸로 풀면 안 되지. 제가 바보였습니다. 자, 근데 터치의 장점, 그럼 터치가 왜 필요해? 터치 안 써도 돼. 근데 그건 장점 이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꾹 눌러서 메뉴에 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하려면 터치가 되는 게 당연히 좋죠. 지금 터치 잘 되죠? 꽤 부드러워요. 지금 보세요. 예, 꽤 부드러워요. 지금 이 정도면은 상당히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터치가 되는데도 물리 버튼을 그대로 똑같이 터치가 있건 없건 물리 버튼을 그대로 똑같이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에서 저는 가장 큰 점수 중에 하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속도계의 기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능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가민을 쓰든 브라이튼을 쓰든 뭘 쓰든 비슷해요. 근데 얼마나 GPS 잘 잡고 이게 글자 잘 보이고 이렇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 이게 화면도 좀 크고 베젤도 작고 날개도 안 부러지고 배터리도 심지어 오래가요. 배터리 타임은 50시간입니다. 물론 이 IGS에서 발표한 시간은 50시간이고 제가 실제로 썼을 때는 10시간 라이딩 했을 때 남은 게 70%였으니까 실제로 50시간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근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0시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물론, 야간에 백라이트를 많이 쓰면 배터리 이 소모 속도는 몇 배나 더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테스트를 어쨌든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면은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화면이 또 크다 보니까 데이터 필드를 가장 크게 하면 이렇게 12개의 데이터 필드를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도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물론 이거 오픈 스트리트 맵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속도계보다 지도가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잘 나오고, 그리고 요렇게 파워 그래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칭찬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이 진짜 괜찮아요. 가민이나 브라이튼이나 와후나 이런 모든 속도계보다 어플에 대한 느낌은 가장 좋습니다. 예, 진짜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어플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활동 눌러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지도 나오는 이런 화면도 엄청 깔끔하고, 여기 밑에 이렇게 서머리 나오는 이런 것도 엄청 깔끔하게 잘 나오고, 이런 것들 이렇게 파워값 이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 속도계, 사이클링 컴퓨터의 어플 중에서 얘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깨끗하고 제일 잘 나와요. 진짜. 얘가 제일, 개인적으로 진짜 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저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거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파워값, 몇 초 파워, 몇 분 파워, 온도, 부하, 체력, 탄수화물, 지방, 칼로리 해서부터 진짜 어플이 진짜 1티어, 얘가 제일 좋아요. 진짜 얘만한 어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극찬을 하고 싶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제일 신경을 써서 만든 것도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하고 지도 넘기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아주 진짜 괜찮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설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라이딩 모드 이렇게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제가 이 도로에서 지금 얘가 요 화면이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워 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요렇게 그래프로. 이런 것도 진짜 괜찮고요. 여기에 요 파워, 요것도 파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렇게 바꿔요. 그런 다음에 얘를 딴 걸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그래픽을 한 다음에 얘를 뭐 심박수 링으로 바꾸고 얘는 그래픽으로 가서 고도곡선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커스텀, 나름의 이런 그래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상당히 제가 쓰면서 나름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거 당연히 되고요. 이 클라임 프로 같은 거 이거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코스 넣고 하면 그날 코스에서 오르막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르막 이런 거 뭐 얼마나 남아 있고 남은 경사도가 얼마고 뭐 남은 거리가 얼마고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나와 뭐 이게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거는 이 화면은 쓰진 않았는데 요즘은 뭐 어차피 제가 뭐 경쟁해봐야 뭐 할까요? 그래서 그냥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보시다시피 요런 속도계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기를 내리면은 여기에 뭐 센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여기 아시겠지만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오토라이트 해서 주행할 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알림도 다 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화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다. 제가 지금 쓰면서. 그리고 레이더도 당연히 연동됩니다. 그거는 뭐 사실 뭐 요즘 속도계한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돼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도를 넣었는데 이 지도가 제가 집에서 한 바퀴라고 해놨는데 이 한글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요런 거는 조금 아쉽다. 아쉽지만 크게 상관없다.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름 괜찮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무게는 제가 알기로 한 100g인가 110g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또 훈련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훈련 선택해서 훈련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어쨌든 웬만한 건 다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또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면, 이게 휴대폰은 기본적으로 여기 시간과 배터리가 여기 잔량이 나오잖아요. 속도계도 여기 맨 윗라인에 한 줄 정도는 좀 그렇게 할당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왜 속도계들이 왜 그렇게 안 만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IGS 개발하시는 중국 회사에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신다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회사가 하나 있잖아요. 트림원. 트림은 이 위에 그 한 줄 바 라인이 항상 있어요. 거기에 배터리하고 현재 시간하고 이런 게 센서 연결된 거랑 그게 항상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되면은 참 좋겠다. 물론 요렇게 하면 여기 뭐 신호하고 배터리가 나오긴 해요. 이 화면에서는. 근데 현재 시간하고 그런 기본적인 휴대폰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뭐 요즘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USB-C 타입이다. 이거는 당연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탈 방지끈 거는 데도 있고, 디자인은 나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크기도 좀 당연히 화면이 크니까 크기는 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다. 그래서 쓰면은 상당히 괜찮다. 자, 그러면 이 IGS 800의 의미는 어떤 거냐?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도 이제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됐습니다. 살짝 이제 가까운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고, 화면이 크면 당연히 좋죠. 화면이 크면. 그래서 화면 큰 게 좋아. 그러면 괜찮고, 가민이나 이런 경쟁사 제품들이 좀 비싸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도 좀 비싸고. 근데 이게 터치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다 되고 진짜 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 충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거 말고는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자,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가민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민 생태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가민 이거 수영할 때, 러닝할 때 시계도 쓰고, 가민 속도계도 쓰고, 뭐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민 쓰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은 가민을 쓰셔야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데서 편리성이나 이런 뭐 확장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민을 쓰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처럼 이런 라이프를 저랑 비슷하시다면은 이 IGS 800은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630을 쓰면서 지금까지 630을 메인으로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630에 대한 믿음,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 오류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근데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약간의 오류라기 좀 그렇고 불편함, 네,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그 불편함을 바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어제도 업데이트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잘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가민이나 와우나 브라이튼이나 이런 여러 속도계들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괜찮다. 근데 또 뭐 아쉬운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그래도 좀 나가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좀 작은 속도계 뭐 이런 거를 뭐 볼트 2 같은 거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볼트 2 같은 거를 만약에 쓰신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크고 무거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상당히 쓸만하고 괜찮은 속도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저도 앞으로 계속 요거를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구매를 하실 거면 수량은 많지 않지만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좀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요 밑에 링크에 가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IGS 630과 얘를 번갈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가격이 한 49만 원 정도로 정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래도 가치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들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경쟁 제품들 대비를 해서 생각해보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속도계는 다 좋습니다. 뭘 써도 다 좋아요. 기본기만 출중하면 뭘 써도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엄청 좋아요, 그거는 뭐 꽂았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할인하는 거 사시는 게 승리자이실 수도 있다. 제가 지금 이걸 리뷰를 하지만 이게 무슨 뭐 휴대폰처럼 뭐 카메라가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뭐 대박 뭐 특별한 다른 속도계들 다 그렇지만 그 속도계만에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게 없거든요. 다 돼요. 다 비슷해요. 요즘 클라이언트 프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화면 크고 뭐 요런 것들 하여튼 뭐 그런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 터치가 되는데 물리 버튼이 다 있다라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장점을 찾으실 수 있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항상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